오늘은 국회 규칙안 국회 운영 개선 소위 통과와 멤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기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세종시에 쭉 있어 왔던 얘기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는 역사의 장이 쓰여진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 소위였지만 이제 상임위와 그리고 법사위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소위에서의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위원장님, 위양수 위원장님이나 통화를 다 했습니다만 의미를 볼 적에는 이제 우리 세종시에 국회가 들어서는 걸로 법적 조치가 됐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 수도라고 생각할 때 수도의 개념이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과 그리고 국가 원수가 소재하는 도시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한다면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으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로서의 지위에 성큼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은 숙제가 있어 저로서 해야 할 국회 규칙을 통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 것입니다만 저는 다음 숙제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소위 통과에 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라는 게 뭐 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리를 제가 오전에 갖게 된 것은 우선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축하고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자꾸 현재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궁금했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언론 여러분들의 자료 나중에 기사 쓰실 때 자료를 청구하시고 하고요.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선 가장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우리 세종시의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국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그리고 시의장했던 상경원 의장님, 그리고 이순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국회 규칙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저 또한 뭐 1인 시위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국민의힘 또 민주당 할 것 없이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 한 분 감사하지 않을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세종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점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고 싶은 분은 최초에 이 국회 규칙안, 이 법안을 내셨던 우리 정진석 의원님 정말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뭐 국민의힘 의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전에 해야 한다는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었던 분이 정진석 의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홍성국 의원도 발의를 하셨죠. 근데 정진석 의원께서 그때 발의하셨을 때 바로 이 지금 어제 통과한 국회 규칙에 있는 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국회법에 담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조금의 수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진석 의원께서 국회법을 발의하면서 담았던 내용이 이번 국회 규칙안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구의 의원은 아니시지만 대단히 세종시장으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제가 특별히 더 표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세종 행정수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충청권 의원님들, 정우택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동혁 의원님 할 것 없이 우리 충청권의 여야 의원님, 국회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 남았는데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이제 저의 관심은 국회 규칙, 국회의사당, 우리가 이제 설계비가 147억이 서 있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가 350억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잘 집행하느냐 문제이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일단 한식 놓고자,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그분들 직원들의 숙소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도시 기반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일이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이다. 다음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엠버스 문제는 사실은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우리 최근에 엠버스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차질이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아주 심플한 내용이라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엠버스는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 급행버스라고 하는 엠버스는 수도권 이외에서 운영된 예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간의 광역 교통망인데, 제가 선거 전에 우리 세종시가 청주와 대전과 그리고 세종의 도시 간 광역 급행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엠버스 도입을 제가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되거나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최초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엠버스 도입에 그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해서 엠버스 도입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시민들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 시기를 놓고 가능한 조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와서 그동안 입찰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또 선정이 됐어요. 대전에 있는 한 교통 버스 회사인데 선정이 됐고, 그 선정 절차조차도 5대1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광위와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대전시가 같이 현재도 전혀 이견이 있다든가 견해차가 있다든가 하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오해하시고 쓰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대전, 세종, 대광위에 관해는 전혀 의견이 없고요. 원칙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선정된 그 모 교통 운수가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운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운영에 관한 수익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간을 더 달라. 거기에 대한 조율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한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단계고요. 그 회사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좀 찾고자 합니다만, 엠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고, 9월에 우리가 예정대로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9월에 운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자체에 경영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좀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시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또 소상히 제가 밝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무슨 자치단체 간에 또는 국가기관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번에 또 좋은 일 생겼잖아요. 저 어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차관으로 갔잖아요. 행안부 차관으로 정말 대영전을 했는데, 저도 행안부에 인사실장을 했습니다만 지방의 광역 부단체장이 일약 정무직 차관으로
이렇게 영전한 것은 이제까지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이상민 장관께 뭐 감사하다는 뜻도 표해서 말씀을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도 이런 연사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그동안 우리 세종시에서도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줬고, 저는 그 열심히 일하는 역량도 역량이지만 그 성실성, 그리고 빈틈없는 자세, 그리고 직원들한테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부시장으로서 대영전을 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우리 세종시의 부시장이 일약 차관으로 갔다라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경이로운 일이기도 하고 쇼킹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어서 그런 일도 최근에 있었고, 또 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3대가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시는 가입식을 어제 시에서 하셨는데, 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 주소가 세종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가입식을 했고, 그 가입식을 할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장이 김병준 회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입식에 같이 참여를 하고, 가입식을 참여를 하면서 하태경 회장은 3억을 에너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는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차관으로 영전하는 제가 기념 재직회를 주고요. 점심에는 또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리 애터미 회장하고 또 함께 기부를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 저녁에는 또 낭보가 왔지 않습니까? 국회 규칙 통과라는 하루 종일 정말 즐거운 날의 하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세종시 회장이 아주 그 잔칫날 같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좀 전에 시장 계속 그 말씀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다음 숙제는 대통령실이다. 제2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오는 건 문제가 없고,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을 올해 확보하고 설계비라든가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급선무는 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선 설계나 대통령실 그 설치에 관한 용역비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올해 예산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 부분에 우선은 그 용역비나 개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하는 것, 그거 다 어차피 재정 예산에 들어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고, 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국회 찍고 다음에 대통령실, 그 다음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저는 그렇게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기동부시장 후임은 지금 그 행안부와 좀 협의 중에 있는데, 뭐 누구라고 좀 떠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상 그 단체장과 시장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내부가 인사가 많이 승진도 되고 기구도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인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켜보면서 장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번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제 그 세입이 금년 이제 말 정도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 지난번에 그 김효숙 의원께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있어서 이만큼 세수가 부족한데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 감축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우리 세종시의 재정 운영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경제 난국을 해쳐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세입이 좀 줄었다 그 부분만은 아니고, 그 세입이 좀 줄었다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적은 어떻겠어요? 좀 경제할 때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세금을 많이 못 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한 것은 제가 취임 때부터 쭉 얘기를 했지만 우선 긴축 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 세종시 별관도 짓도록 돼 있는 것을 제가 보류를 시켰고요. 또 다른 공공 건물을 짓는 것도 일단 보류를 시켜서 그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린 거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말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은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그 이자가 비교적 비싼 채무에 300억을 제가 갚았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이자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이 1,000억 벌어지면 약 860억 정도 그게 좀 드러날지 좀 줄어들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세수 감소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상적 경비, 운영 경비라든가 하는 것들은 되도록 우리가 감축하고 절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민생에 관련된 사업은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부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율 배방 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경제가 더 위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경영학에서 진리 아닌 진리같이 나오는 말이 불경기 때 투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위축된다, 어렵다, 세금이 못 거친다, 안 거친다 이렇다고 해서 뭘 일을 안 하고 다 위축드리고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경기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절약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제 간부회의 때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각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관광 또 상가 공실 경제학 활성화 우리가 이제 정원 박람회도 하고 유대회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소모적 사업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실 있게 추진하자. 그리고 동시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지금 중국 유커들의 관광입니다. 지금 중국 유커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크루즈선이 몇십 척이 예약이 다 끝났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원도, 제주도, 우리 인근에 있는 충북, 어디 지역 자치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 수요를 그걸 이제 특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경기 부양에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한테 무엇을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그들의 숙박이나 음식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각 실국에 경기 부양 내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를 했고 또 세수 감소에 대해서 그거를 돈이 없으니까 못 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생산성,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아끼되 그것이 말하자면 생산성 있는 뭐라고 합니까? 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할 경비라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까지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세종시가 물론 바다와 인접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많이 좀 우려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종시장님께서는 그렇다 입장은 안 내놓은 것 같아서 오늘 방류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세종시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국가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못 믿어서 중앙정부가 다른 정책을 낸다든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도 않거니와 효과적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만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치에 따라서 믿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한다면 그 적절한 요구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중앙하고 자치단체하고 각자 보조를 달리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정책을 저는 신뢰를 하고 또 중앙부처와 보조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전시는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관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대전 버스인데요. 대전 버스 회사인데 광역 버스를 운영하는데 주 소지를 어디로 줄 거냐, 허가를 어디다 받을 거냐, 세종에서 이제 말하자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에 면허를 받을 거냐, 대전에 받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전의 관할이 아니다, 세종의 관할이다가 아니라 그 운수 회사에서 하겠다라는 것에 우리는 협조를 해줄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종에서 하겠다, 또 대전에서 하겠다, 그들의 입장이 정해졌지 않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이 그거는 지켜보자는 문제인 것이지, 뭐 우리는 안 해주고 저기는 해주고 그런 말하자면 이견이 있다든가 갈등이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규칙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감사합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게 통과되면서 이제 당초 충청권에서 원했던 국회 도서관 전체 이전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이제 시장님하고 행복총장이 들어가는 문제, 또 외교국방 뭐 이런 게 이제 서울에 남긴 하지만 법사위가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이거에 만족을 하시고 다음은 대통령실이다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을 포함한 그 전체적인 윤곽을 행정 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로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헌법 개정 관련해서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진행 상황이라든지 보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정부에서 17개 시도의 국책사업 중에서 예타 면제에 속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금강 다리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 문제는 언제부터 추진이 됐고 얼마 전에 경제부 시장님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햇물이교 부분에 그 교량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대전과 연결되는 그 교량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제기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햇물이교를 교량을 설치하는 일단 설계비 1억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는데 뭐 성공을 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 또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세종시에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주나 대전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민원사항이었어요. 그것도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햇물이교, 그 금강 다리와 교량과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종합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관계는 저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구상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적으로 수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어체로 쓰고 있는 말이지 법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가의 대표기관과 그리고 국가 원수가 소재하는 도시를 수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지금 그 세종의사당도 국회 분원이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의사당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법적 지위는 분명히 국회법상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둔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게 국회 본원이고 세종시는 분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용산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에 두는 것은 용산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쾌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주장에 저는 조금치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것은 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 나아가서 우리 충청권 550만 충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계속 주장해 나가고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예상하고 있는 개통시기, 시민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개통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이게 민영제 노선으로 운수사가 선정됐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세종시의 대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운수사 내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운수사를 교체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1, 2안을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입찰에서 낙찰된 운수사가 지금 자체의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입찰 조건대로 그대로 운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수익성의 문제, 아무래도 영리회사는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자기들 판단에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겠는가, 또 수익이 안 났을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존을 해주거나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를 고민하는 지금 기간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조건에 어떤 보존을 해준다든가 하는 건 처음부터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운수회사라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전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별도의 문제인데, 그런 그 다음 문제에서 생각할 문제고, 우선 운행 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일단 입찰이 됐으면 3개월 내에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재입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차질이 그 시기, 운행 시기에 있어서는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어쨌든 대전이나 세종이나 대강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리고 방침대로 원칙을 지켜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멤버스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노선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지금 운행 과정이 좀 여의치 않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공사 차원에서 세종시에는 교통공사가 있잖아요. 공사 차원에서 혹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노선 기종점 간 그 운행 시간이 과거 언론 보도 보면 뭐 1시간 내로 운행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1시간 20분이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엠버스의 그 가장 큰 이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뭐 공약을 하셨지만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엠버스의 이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가 맡은 건 어떠냐, 그거는 이 주체가 대전시나 세종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대광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수혜 지역이 청주, 세종, 대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대광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세종시가 교통공사로 운행하게 하겠다, 그거는 맞지 않고 그건 대광위하고 이제 협의해야 할 일이고, 1시간이다 1시간 20분이다 이건 제가 직접 실무적인 답변할 수 있어요. 예, 건설공사 이도입니다. 지금 현재 엠버스가 13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배차 간격 한 15분 정도 있는데 좌석형이기 때문에 이게 운행을 하게 되면 한 33인승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배차 간격은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 13대 한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 기종점 간 그 노선 운행했을 때 시뮬레이션 한 결과 혹시 기종점이 지금 한 35km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정도 그렇게 했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지금 세종에 6개, 대전에 6개, 12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세종파람이 박은주 기자님. 네, 번외 질문이 자꾸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국회 규칙안 국회 운영 개선 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부분에서도 시장님도요 감사 말씀드릴 분들이 좀 많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정진석 의원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노력하신 거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다음에는 세종시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나는 출마는 공주에서 해야겠죠 이러시면서 기자의 질문에 그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망이 한 번은 두드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번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얘기는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유커들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세계문화유산 도시와 과학도시 대전과 공주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지 뭐 준비는 하고 있는지 앞서서 지시는 하셨다고 했는데 연계까지는 아니지만 지시는 하셨다고 하셨지만 이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관광객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좋건 싫던 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온다면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세종이 됐든 공주가 됐든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게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다 보면 이제 숙박시설 문제도 여전히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음식점 문제라든가 또 관광 코스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인근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효과성이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그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